안녕하세요. 오순재 교수입니다. 전번 시간에 이어서 이번엔 졸본부여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겹치는 내용들도 있어요. 그래서 이제 겹치는 거는 빨리 지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이제 당서 배구전에 보면은 코리, 이제 요게 이제 고리죠, 고리. 고리의 옛 땅이 고죽국이다. 근데 요거는 중국인들이 보통 고이라고 부른다. 그리고 이제 그건 이제 전번 시간에 다 설명을 드렸어요. 이들은 맥족입니다. 그리고 이제 그 코리의 땅 유물이 이렇게 유적이 나오는 게 이제 시라무렌 북쪽에 있는 파림자기, 여기에 진적사라는 절이 있는데 거기에 병아리 모양을 담긴 계자바위가 있다. 이건 이제 설명을 드렸고 사진도 보여드렸어요. 우리 정영진 씨가 찍어온. 그 다음에 이제 요사 지리지에 보면 뭐라고 되어 있냐면 코리국의 땅에 대해서 설명이 나와요. 근데 어디냐면 봉주. 이게 지금 길림성 공주령시에 있고, 그 다음에 통주. 요거는 사평시. 그 다음에 한조. 요거는 이제 창동. 이쪽에 이 포진이 돼 있어요. 그래서 이들이 움직인 동선이 이 지역이다라는 거를 이제 우리가 볼 수가 있죠. 예. 그리고 이 유적으로는 유적하고 유물로는 이 시기에 해당되는 것이 이제 그 부여족의 그 문물을 나타내고 있는 게 이제 서차구 고분군이다. 이게 어디에 있냐면 길림시 서풍현. 아까 쭉 앞에서 얘기한 그 지역 부근에 있습니다. 그래서 이게 이제 제일 오래된 유물이 한나라 무제 때 거에서 쭉 요게 이제 BC 141년이겠죠. 부터 시작해서 제일 끝에는 BC 49년 한나라 전한입니다. 전한의 선제 때까지 요 시기에 해당되는 유물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보면 검이 나오고 환수도, 창, 화살촉, 그 다음에 이제 마구 같은 거, 동포, 그 다음에 가죽, 천, 뭐 이런 것, 호신유, 허리띠, 뭐 이런 동환, 동령, 그 구리 그 방울 같은 거, 그 다음에 쇠로 만든 칼도 나와요. 철과, 동경도 나오고, 뭐 이런 유물들이 쭉 나와요. 자, 이제 이 위치가 어디쯤이냐? 여기 심양이에요. 여기 천령이고, 아까 사평 얘기했죠? 네, 사평. 예. 여기서 나오는 거예요. 여기가 이제 서풍이라고, 여기 서차구. 여기서 나오는 것들을 한번 보시죠. 유물들을. 예, 이런 거. 이제 칼 같은 거. 그 다음에 그 부근에 있는 그 고분군이 또 하나 있는데, 그게 이제 체랍 고분군이라고 여기도 유명합니다. 여기에 보면 이제 여기 뒤에 안테나처럼 생긴 손잡이 칼, 요게 이제 부여의 그 동검에서 나오는 것들이거든요. 이런 것들이 여기서 나오고 있다. 그러니까 부여계통이라는 금방 아시죠? 이거 이제 북방계통의 이제 그 문화. 그 다음에 동경, 요런. 그 다음에 이제 귀걸이 같은 거. 금으로 만든 거죠. 실을 꽈서. 이런 것들이 나온다. 그리고 체락고분군에서 뭐가 나오냐? 요건 이제 동요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요가, 이렇게 요하가 쭉 올라가다가 이렇게 양쪽으로 갈라진다 그랬죠? 하나는 동요화, 하나는 서요화. 이건 이제 동요화 쪽입니다. 그래서 동요. 여기에서 나오는 게 이제 체락고분인데, 요거는 한나라 무제로부터 전한 후기 때까지 분포되어 있는 유물들이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여기에 대해서는 뭐 부여족이다, 뭐 흉노다, 선비다, 뭐 오한이다, 뭐 이렇게 분분합니다. 여러 가지로. 근데 이제 제가 보기에는 그 고리족이 움직인 그 루트하고 이렇게 일치되고 시대도 일치되기 때문에 그래서 아마 고리족의 문화가 아니겠느냐. 그래서 이제 동명이 이동한 그 루트상에 가장 정확하게 일치되는 유적이다. 그래서 이제 이걸 이제 설명을 드린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요 동명과 고주몽은 동일인이 아니다. 요거는 이제 제가 논문으로 썼는데 그거를 이제 간략하게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한치윤이 쓴 실학자 한치윤이 쓴 해동 역사에는 고구려 쪽에 동명이 빛나는 왕업을 열었고 고주몽이 그 여파를 계승하였다.
그러니까 누가 먼저예요? 동명이 먼저예요. 그 다음에 그거를 이 나라를 만든 것은 누구냐? 동명이에요. 그거를 이은 게 누구냐? 고주몽이라는 얘기예요. 전혀 틀린 인물이죠. 근데 우리가 연개소문의 아들로 그 당나라의 그 투항엔 천남산, 이거 왜 천으로 했냐면은 이게 그 당 고조의 이름이 이연이잖아요. 그래서 연자가 동일하기 때문에 그거를 바꿔야 돼요. 그래서 천으로 바꾼 거예요. 원래는 이제 연남산이죠. 예. 근데 연남산인데 이 연을 그 당고조하고 피하기 위해서 그 피휘라 그러는데 그걸 이름을 바꾼 거예요. 그래서 천으로 바꾼 거예요. 그래서 천남산이 됐는데 이 아들, 연개소문의 아들, 그 사람의 묘지명이 발견됐어요. 중국에서. 그런데 거기에 뭐라고 썼냐면 옛날에 동명이 기를 느끼고 호천을 넘어서 나라를 열었다. 주몽은 해를 품고 폐수에 임하여 수도로 삼았다. 그러니까 동명과 고주몽은 전혀 다른 인물이라는 거를 명문상으로, 그것도 고구려인의 명문에 정확하게 써 있어요. 그리고 여기 뭐냐면 동명의 후예가 진실로 조선을 세워 호를 제압하였고 서주와 통하고 연을 막았도다. 전혀 다른 내용이죠. 예. 그러니까 고구려인들 자체가 동명과 고주몽을 다른 인물로 봤다는 거예요. 얼마나 중요한 사실이에요. 그럼 삼국사기를 한번 봅시다. 삼국사기에는 시조, 동명왕조 이렇게 해놨어요. 그 동명왕에 뭐라고 썼냐면 주몽이다 이렇게 됐어요. 그러니까 여기서부터 헷갈리는 거예요. 여기서 뭉뚱그려 놨기 때문에 동일 인물인 줄 알아요. 그래서 지금 북한은 뭐라고 쓰냐면 동명서왕릉 이렇게 써 있거든요. 아니에요. 왜 그러냐? 광개토대왕 비문에는 뭐냐면 추모라고 써요. 근데 광개토대왕의 신하였던 모두르라는 사람의 묘지명에는 뭐라고 하냐면 추모성왕 이렇게 돼 있어요. 우리말로 하면 주몽성왕이에요. 동명성왕이 아니에요. 잘못된 겁니다. 그러니까 여기 삼국사기 신라본기에도 뭐냐면 중모라고 돼 있어요. 그러니까 여기 보면은 주몽, 추모, 중모 똑같은 얘기예요. 여기 동명이라는 얘기 한마디도 없어요. 자, 이미 고구려인들은 아는 거예요. 근데 여기 보면 뭐라고 돼 있어요? 완주올리고에 전번 시간에 다 얘기한 거지만 고구려는 어디서 나왔어요? 부여에서 나왔어요. 부여는 어디서 나왔어요? 상리에서 나왔다. 부여는 고구려의 북쪽에 있고 상리 또한 부여의 북쪽에 있다. 그러니까 제일 위에 있는 게 상리, 부여, 그 다음에 고구려 이렇게 되는 거예요. 동명은 남쪽으로 달아나 부여에 이르렀고 주몽은 남쪽으로 달아나 고구려에 이르렀다 이렇게 돼 있어요. 자, 그러니까 동명은 코리국에서 어디로 가냐? 졸본에 간 거예요. 그래서 졸본부여를 세운 거예요. 근데 주몽은 동부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갔냐? 졸본부여로 간 거예요. 그래서 고구려를 세운 거예요. 자, 근데 백제를 한번 보자고요. 백제도 자기네들 동명을 섬기거든요. 여기 보면 뭐라고 있어요? 위서 백제국조에 동성왕이 북위에 보낸 국서입니다. 외교문서에 백제는 고구려와 함께 부여에서 근원이 되었다. 부에서 나왔다는 거예요. 두 번째, 북사에는 백제국은 마한에 속했는데, 맞죠? 마한에 속했죠. 10제였잖아요. 근데 상리국으로부터 나왔다. 정확하게 써 있잖아요. 정확하게. 그럼 상리국을 세운 사람이 누구예요? 동명이에요. 다시 한번 설명드릴게요. 여기 보세요. 고구려는 어디서 나왔다? 부여에서 나왔고, 여기서 부여는 졸본부여입니다. 여기 부여는 어디서 나왔다? 상리에서 나왔다. 이 얘기를 한 거예요. 왜? 그럼 온전은 어디서 왔느냐? 이거 졸본부에서 왔거든요. 왜? 그러니까 상리에서 나왔다는 말이 정확하게 일치하는 거죠. 자, 요거는 이제 북부역이라 그래서 지금은 이제 한당고기라는 책의 합본이 된 거예요. 거기에 그 기록을 한번 쭉 이렇게 정리를 해봤어요, 제가. 근데 이것이 정확하다, 아니다. 그거는 뭐 차제하고라도 일단 여러분들이 대충 감을 잡게끔 거기에는 뭐라고 정리되어 있냐면 이렇게 돼 있어요. 북부여를 세운 건 누구냐? 해모수예요. 동부여를 세운 건 누구냐? 해부루예요. 이건 뭐 어느 책이나 다 돼 있으니까 여기서 쭉 이렇게 나가요.
나가다가 요 헤브루 때 와서 이 고두막한, 즉 이 사람 맹이 아니라 동명입니다. 이 사람이 쳐들어와서 밀어내니까 동쪽으로 튕겨 나가죠. 그래서 헤브루가 동부여를 세운 거예요. 이거는 동부여고, 여기서부터 이제 졸본부여가 쭉 내려가요. 내려가다가 여기서 아들이 없어요. 끊겨요. 끊겨서 이게 이제 딸이죠. 이 딸이 소손을. 여기에서 나온 게 누구냐? 비류와 온조예요. 이건 뭐냐면 전 남편의 자식이에요. 그리고 여기서부터 헤모스의 아들 중에 이제 고진이라는 사람이 있어요. 여기 이제 고씨가 시작되는데, 여기서 해씨가 시작돼요. 여기서 쭉 내려가서 이 고모수라는 사람이, 이게 이제 다른 역사책에는 해모수로 돼 있어요. 왜냐면 이름이 같으니까. 근데 고모수라는 사람이 유아와 요 사이에서 태어난 게 누구냐? 고주몽이다. 이게 동부여에 있다가 금화왕 때 이 대소가 계속 핍박을 하니까 달아나서 어디로 왔느냐? 졸본부여로 온 거죠. 그래서 과부인 소선호와 결혼을 한 거죠. 그럴 때 이 고주몽의 아들인 유리가 오니까 이 둘은 낙동강 호리알 신세가 되는 거죠. 그래서 이제 튕겨나가서 백제를 세웠다. 이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거의 맞아요. 근데 무슨 얘기가 되냐면, 일본 책에 속일본기라는 게 있어요. 일본 속이 말고 일본 서기를 뒤이은 책이 속일본기예요. 여기에 간무철왕이라는 사람, 이 간무철왕은 백제계입니다. 아버지도 백제계, 엄마도 백제계.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했냐면 7월조에 연력치 대저 백제의 태조예요. 태조라는 건 시조입니다. 시조인 도모대왕이라는 건 동명이에요. 동명은 일신 태양이 강령하여 부여를 개국하였다. 누구를 얘기하는 거예요? 생리국, 탕리국, 우리 다 지금까지 배웠죠? 그분을 얘기하는 거예요. 동명을. 그래서 천재의 비기를 받아 제한을 거두리고 왕이라 칭하였다. 즉 졸본부여를 세웠다는 거예요. 이거는 뭐냐면 백제의 시조가 누구냐? 도모, 즉 졸본부여를 세운 동명이라. 고주몽이가 아니에요. 그래서 우리가 온조나 비류를 자꾸 고주몽의 아들이다, 아닙니다. 고주몽의 아들은 유리예요. 그래서 여기 보면은 왜 그러냐? 이 간무철왕이라는 사람은 이 덴지철왕, 즉 의자왕의 아들로 추정되는 덴지철왕의 후손이 있어요. 그 후손이 누구냐면 광인철왕이, 이 사람의 아들이에요. 그러니까 의자왕의 후손이죠. 그의 어머니 고야실리피는 누구의 후손이냐? 문영왕의 아들인 순타태자라는 사람의 후손이에요. 그 후예가 누구냐? 화사사을계예요. 이 사람의 딸이에요. 고야실리. 그리고 그의 부인은 교범녀라고 의자왕의 아들인 선광의 후예예요. 그 제일 유명한 사람이 누구냐? 경복이라는 사람인데, 이 사람의 손자인 준철이라는 사람의 딸이라. 그러니까 아버지, 그 다음에 어머니, 그 다음에 부인, 다 백제계. 정통 백제계가 이 간무철왕이에요. 이분이 백제에 대해서 설명한 겁니다. 정확하겠죠? 예. 그 다음에 삼국사기에는 뭐라고 되어 있냐면, 온조왕이 동명왕의 사당을 세운 후에 다루왕, 구수왕, 책계왕, 분소왕, 비류왕, 아신왕, 전지왕 등이 왕위에 오른 후에 그 동명왕 사당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그러니까 하늘에 고한 거예요. 자기 조상한테. 근데 이 동명묘 유적을 우리 팀이 발견했어요. 누구냐면 백제문화연구회라고, 거기에 한종섭 회장, 저는 이제 부회장으로 있었고, 그분이 발견한 거예요. 이게 어디 있느냐? 지금 하남시에 있어요. 하남시에 검단산이라는 산이 있는데, 이 정상부에서 제사 유적을 발견했어요. 그런데 이제 정상으로부터 네 번째 봉우리, 이렇게 이제 쭉 이렇게 걸어가다 보면 남쪽으로 가는 길이 딱 하나거든요. 그 걸어가다 보면 네 번째쯤에 이렇게 바위가 하나 있어요. 그 바위 위에 있어요. 근데 그 바위가 모양이, 우리가 10년 후에 다시 이제 거기서 그 행사를 하느라고 갔었는데, 이제 그분하고 저하고 좀 일찍 갔어요. 한 시간 전에. 근데 옆에서 딱 보는데 이게 뭐냐면 새 머리 형태예요. 그리고 우리가 제사 드리는 유적은 새 등짝에 있더라고.
근데 이게 폭이 얼마냐면 281. 요거 센치인데, 요건 잘못 썼어요. 센치예요. 길이가 704. 센치입니다. 7m 정도 되는 거죠. 요게 한 3m 정도. 그러니까 딱 한 사람 딱 올라가서 이렇게 제사 드릴, 그런 왕만 제사 드리는 거죠. 그리고 그것이 어디를 향해서 있느냐? 진북 방향을 향해서 있어요. 그러니까 뭐냐면 북두칠성 방향. 그러니까 우리가 지금 자에서 이렇게 약간 기울어지거든요. 거기는 한 13도 정도 기울어져 있어요. 정확하게 됩니다. 네. 근데 재밌는 게 이 왕궁토, 그 옆에 이제 서쪽에 왕궁토가 있는데 그 왕궁토를 중심으로 해서 요게 동쪽에 있어요. 근데 남쪽에도 검단산이 있습니다. 네. 그럼 그건 뭐냐? 삼국사기에 정확하게 나와서 제 논문에 책에도 다 돼 있는데 남쪽은 뭐냐? 천지에 제사를 드렸다 그랬어요. 하늘과 땅에. 그게 이제 그 남한산성 남쪽에 있는 검단산이, 또 북쪽에도 검단산이 있어요. 근데 지금은 이름이 없어졌는데 그걸 이제 그 대동요 지도에 나와 있어요. 그래서 그걸 제가 찾아냈어요. 그 남양주 쪽에 있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이제 서쪽에는 김포에 검단이 있고, 그래서 동서남북에 다 있는 거예요. 네, 그거를 제가 이제 찾아서 다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자, 그러면 고주몽에 대한 얘기를 하겠습니다. 고주몽에 대한 얘기는 뭐라는 주소에 뭐라고 하냐면 고구려에는 두 곳의 사당이 있다. 하나는 부여신이고 또 하나는 고등신이다. 이거 틀렸네요. 고등신이에요. 고등신인데 그들의 시조이며 부여신의 아들이다. 그러니까 이 부여신이 누구냐? 유아예요. 이 고등신이 누구냐? 주몽이에요. 근데 평양에서 대성산성이 있어요. 그 안악궁의 북쪽에 있는데 거기에 국사봉이라는 곳에서 돌함이 발견됐는데 이 돌함 속에 하나는 여자, 하나는 남자, 이렇게 신상이 발견됐어요. 그러면 거기서 나온 건 뭐냐? 남자는 고등신이에요. 고주몽이에요. 그 부여신, 그 하나는 여자는 누구냐? 유아예요. 그게 누구냐? 부여신이에요. 요거 기록하고 일치해요. 정확하게 나온 거죠. 근데 주몽의 사당은 삼국사기에 보면 요동성 안에도 주몽의 사당이 있었다 그런 거예요. 그러면은 보세요. 환인에도 있었겠죠. 그 다음에 국내성에도 있어요. 이사 간 겁니다. 그 다음에 평양성에도 있어요. 요동성에도 있어요. 그러면 여러 곳에 존재했다는 얘기예요. 그건 무슨 얘기냐? 자, 졸본에서 국내성으로 이동할 때 이 고주몽의 그 관을 빼서 이렇게 모시고 가요. 그래서 거기다가 다시 안장을 했다가 그다음 평양으로 이동하면서 또 모시고 갔어요. 그래서 거기다 또 했어요. 그걸 제궁이라고 그래요. 제궁. 이 제궁이라는 게 뭐냐면 이제 관이죠, 관. 그래갖고 지금은 어디 있느냐? 평양에 있어요. 그래서 평양시 여포구역에 진파리 십호부부. 여기에 뭐가 있냐? 이 정능이라는 능이 있고, 그리고 그 옆에 정능사라는 절. 그러니까 그 원원을 이렇게 달래는, 그래서 정능사라는 절이 발굴이 됐어요. 네, 북한에서. 자, 그런데 특이한 것이 삼국사기에 뭐라고 돼 있냐? 대무신앙조에 고구려 업봉기 시조 묘를 세웠는데 어디다? 졸본에다가. 그런데 신대왕, 고국천왕, 동천왕, 중천왕, 고국원왕, 안자왕, 평원왕 등이 졸본에 있는 시조묘에 가서 제사를 드렸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지금 보면은 고주몽의 시신은 지금 평양으로 와 있잖아요. 근데 시조묘라고 돼 있어요. 근데 꼭 어디 가서 제사를 드리냐? 졸본에 가야 돼. 졸본에. 근데 안장왕이나 평원왕 때는 이미 평양으로 천도한 후에요. 근데 평양에 천도했는데도 고주몽의 시신을 빼왔잖아요. 그런데도 어디까지? 졸본까지 갔다. 그럼 이게 뭐냐 이거예요. 요거를 이제 찾아냈습니다. 환인에 가면은 미창구라는 데가 있어요. 여기 가면은 유일한 벽화묘가, 환인 지역의 유일한 벽화묘가 딱 한 개가 있어요. 그걸 뭐라 하면 장군묘라고 불러요.
그 제가 가보니까 거기는 이렇게 그 뒤에 그 고분 뒤로 이렇게 산이 쭉 야트막한 산이 흐르는데 그 산을 용산이라고 불러요. 근데 지금 장군청 뒤에 있는 산도 용산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왕을 뜻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무덤은 뭐냐? 바로 동명성왕의 무덤이에요. 동명. 고주몽이 아니에요. 동명. 그래서 동명성왕의 무덤은 이 졸본에서 움직인 적이 없다. 이렇게 되는 거죠. 네. 그래서 졸본이 되게 중요해요. 자, 이제 봅시다. 이게 이제 장군묘에 대해서 설명을 하겠습니다. 평양으로 고주몽의 능을 갖다가 거기 새로 단장하면서 그게 그 장수왕 때니까 5세기죠. 이때에 새로 단장을 했어요. 그랬는데 이 환인에 있는 장군묘도 새로 단장했습니다. 그래서 벽화를 그렸어요.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장군묘는 환인 지역의 유일한 벽화묘이고 거기서 환인시의 남쪽에 미창구촌이라는 곳에 있다. 그리고 혼강이라는 강이 바로 옆에 흘러요. 그리고 그 뒤에 있는 산이 뭐라 했어요? 용산이라고 그랬다. 그리고 돌로 방을 만들고 그 위에 흙으로 만들었는데, 그러니까 횡열식 석실분이죠. 높이가 10m, 둘레가 150도. 그 뒤에 딸린 무덤이 몇 개가 있었어요. 이렇게. 그리고 기린, 그 벽화에는 기린, 삼조고, 용, 수탉, 사자머리 모양의 사람들 이런 것들이 그려져 있어요. 그리고 특히 9개의 꽃잎이 달린 연꽃잎이죠. 그래서 연꽃이 수없이 그려져 있는데 그 안에 뭐가 그려져 있다? 왕이라는 글자가 새겨져 있다. 그 다음에 천정의 구석마다 임금왕자가 쓰여져 있다. 그러니까 왕의 능이라는 게 정확하게 밝혀진 거예요. 그 다음에 뭐냐면 널방의 모든 곳에는 연꽃무늬가 가득하고 검은색으로 서로 목을 맞댄 두 마리의 용을 그려져 있다. 용이 그려져 있는 거예요. 왕을 뜻하는 거예요. 용은. 자, 그러므로 이거는 뭐냐면 장수왕이 평양으로 그 고주몽의 시신을 이렇게 옮겨가서 거기서 단장하면서 같이 이곳을 단장했고 그때 손을 댄 게 뭐냐? 당군능이에요. 근데 이 당군능을 발굴해서 지금은 이제 어마어마하게 다시 개축을 했어요. 그 이제 북한 가면 이제 그게 개축한 당군능이죠. 예. 원래는 이제 이 당시에 옛날 무덤을 다시 이제 수축했던 거를 볼 수가 있습니다. 자, 이게 이제 그 박물관, 원효산성 올라가다 보면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에 디스플레이 되어 있는 이렇게 연꽃이 이렇게 딱 그려져 있어요. 이렇게. 요게 이제 내부 형태입니다. 여기 이제 관대가 있고, 이렇게. 그리고 요게 지금 평양에 있는 겁니다. 평양에 그 고주몽의, 그러니까 추모성왕이죠. 추모성왕의 정릉. 예, 이렇게. 밑에는 네모납니다. 그리고 위에는 동그랗고,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이제 원효산성을 설명해 드리겠습니다. 환인 지역의 당시의 중요한 유적 중에 하나가 원효산성입니다. 이 원효산성은 환인현에서 동북쪽으로 8.5km, 유가구촌에서 올라가는 도로가 있어요. 이렇게 일제시대 따온 도로가 있는데, 그래서 여기 이 당시에 제가 갔을 때 당시에는 외국인 출입 금지였어요. 그래서 이제 몰래 올라갔는데 그때 이제 여기 케이블카가 있었어요. 그래서 이제 서길수 교수님이나 이런 분들은 이 케이블카를 타고서 이제 올라갔는데 저는 이제 그냥 개굴창으로 이렇게 세멘 콘크리트로 되어 있는 그 물 빠지는 배수구가 있어요. 그걸 타고 올라갔는데 이 정상부에는 남북으로 1000m, 동서로 300m의 평평한 대지가 있고 그 안에 왕궁터 발굴했죠. 병사 숙소, 연못 있는데 그리고 이제 와편이나 절구 이런 게 발견. 특히 그 산 꼭대기에 뭐가 물이 나와요. 연못이 있어요. 그 이름이 뭐냐? 천지예요. 그 우리 민족은 천지라는 이름을 가진 이렇게 연관된 것이 여기하고 백두산입니다. 그 다음에 이제 저 실크로드 쪽에 그 우르무치 쪽에 천산천지가 있죠. 이렇게 이제 한 3개 정도가 우리하고 관련이 있습니다. 그리고 절벽 밑에는
절벽으로 내려가면은 그 동굴이 하나 남아 있어요. 그래서 아마 그 당시에 그 동명의 사당으로 이렇게 사용되지 않았겠느냐. 이제 저는 그렇게 추측을 합니다. 그래서 그거는 동굴 신앙 유적이라는 제 논문을 보시면 이제 나옵니다. 근데 여기에 재밌는 표현이 나와요. 광개토대왕 비문에 뭐라고 썼냐면 비류곡의 졸번은 지금 환인이죠. 환인의 서쪽의 산상에 도읍을 정했다. 즉 오녀산성에다 도읍을 정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오녀산성을 정확하게 표현하고 있어요. 그리고 요 밑에 바로 밑에 흐르는 이제 여기 비류곡이라고 하는데 그게 뭐냐? 여기 지금 홍강이에요. 그 오녀산성 바로 밑에 강이 흐르는데 지금 댐을 막았어요. 그게 뭐냐? 비류수예요. 그러니까 비류수라는 게 지금의 홍강을 나타내요. 근데 여기 바로 밑에 최대의 고분군이 있었어요. 그게 뭐냐면 고령묘자 고분군. 이게 있었는데 댐을 막는 바람에 다 수몰돼 버렸죠. 그리고 이제 평지성이 있습니다. 여기는 산성이지만 오녀산성은 그게 뭐냐면 하고성자성이에요. 그리고 그 옆에 상고성자 고분군이라는 고분군이 남아 있어요. 근데 오녀산성의 제일 동쪽 끝에 걸어가면은 평지인데 거기에 점장대라고 써 있어. 그 점장대가 뭐냐면 이게 다 전체가 다 보입니다. 환인 전체가 최고의 그 전망대죠. 우리로 얘기하면 조망대. 예. 그리고 여기 보면은 이제 성벽이 남아 있는데 동쪽과 남동쪽에 이렇게 한 180m 정도 남아 있고 높이가 한 6m. 그래서 이제 너비는 한 2m. 그래서 여기 성문은 동쪽, 남쪽, 서쪽 이렇게 있는데 그 중에서 특히 동문은 옹성 구조로 돼. 옹성이라는 게 뭐냐면 이렇게 엇갈리게 돼 있는 거죠. 그러니까 적이 쳐들어오니까 우리 제일 잘 남아 있는 옹성이 동대문입니다. 그래서 그걸 보시면 돼요. 이게 오녀산성입니다. 제가 찍은 건데 요 도로로 올라가야 돼요. 이렇게 쭉 올라가면 요 끝에 이렇게 요 편편한 길이 나오죠. 요게 올라가는 길이에요. 요 개굴 지금은 이제 계단으로 돼 있는데 여기에 박물관이 있습니다. 거기서 나온 토기들 발굴해 갖고 요게 천지예요. 여기 보세요. 천지라고 써 있죠. 예, 여기 연못. 이 신기해요. 왜냐면 이 꼭대기에서 물이 나온다는 게 도저히 이해가 안 가죠. 이게 이제 요 꼭대기고 여기서부터 이렇게 이 성이 쌓여서 이렇게 내려오는 겁니다. 이게 이제 동문 쪽을 제가 찍은 건데. 그 다음에 하고성자성. 하고성자성은 오녀산성에서 서북쪽으로 난 다리를 홍강가에 있어요. 하고성자라는 마을이 있는데 이거는 사각형이에요. 사각형으로 동벽이 한 226, 서벽이 264 이렇게 쭉인데 너비가 한 2m, 높이가 0.5m. 그러니까 근데 잘 남아 있는 거는 한 2m 정도가 남아 있어요. 근데 옛날에 이걸 보러 갔었는데 이제 동네 사람들이 못 보게 이제 막 쫓아오더라고요. 그래서 사진만 찍고 빨리 이제 했는데 그 옆에는 지금은 이제 관광지니까 다 봅니다. 근데 그 옆에 이제 상고성자 고분군이라는 데가 있는데 여기가 한 200기가 있었대요. 근데 지금 다 없어지고 한 20기 정도 남아 있어요. 요게 이제 1세기에서 3세기의 적석총이다. 이렇게. 요게 이제 하고성제예요. 요게 토성이거든요. 요게 강변이에요. 요 홍가. 여기에도 성벽이 있는데 이거는 다 날아갔어요. 홍수로. 요게 이제 상고성자 고분군. 여기 적석총. 여기 한 20기 정도가 남아 있죠. 그 다음에 이제 고령묘자 고분군. 오녀산성 바로 밑에 있는데 지금은 이제 물에 잠겼죠. 그래서 여기 고령묘자촌이라는 동네에 있었는데 그 뜻이 뭐냐? 고려의 묘가, 고구려의 묘가 있는 마을이라는 뜻이에요. 이 말 뜻이, 마을 이름이. 1968년도 홍강댐을 막으면서 수몰돼 버렸다. 근데 여기에 나오는 거는 굉장히 다양합니다. 적성묘, 그러니까 이렇게 그냥 우리 돌무대기, 그 다음에 방단적성묘, 그러니까 밑에가 네모나게 자꾸 굴러 떨어지니까 밑에 네모나게 테두리를 해요. 그걸 방단적성묘. 그 다음에 계단식으로 쌓여요. 그 계단적성묘. 왜 봉석적성묘. 그러니까 뭐냐, 적석이 쭉인데 맨 위에 이렇게 동그랗게 되어 있는 거예요. 그 다음에 방단 봉토묘. 위에가 이렇게 봉토로 되어 있어요. 예, 저 흙으로. 이런 것들. 여기서 나온 것들이 뭐냐면 도자기,
철로 만든 칼, 그 다음에 창, 화살초, 은제 말방울, 금은제, 장식 이런 것들이 나왔다. 그 부근에 망강루라는 데가 있습니다. 요건 이제 아하양이라는 데인데 여기 한 6기 정도가 있는데 그걸 발굴했어요. 1970년도에. 이제 금제 팔찌, 철검, 철제, 차관, 그 다음에 구슬장식, 오수전 이런 것들. 그 다음에 이제 뭐 토기편, 동제 문주, 이건 이제 마구죠. 그 다음에 금제 귀고리 이런 것들이 나와요. 근데 여기서 나온 것들이 그 서차구 고분 아까 설명드렸죠. 그거하고 이건 동부여쪽입니다. 유수노화심 이런 거하고 통해요. 그러니까 부여계통하고 통한다는 거죠. 예, 그래서 이런 것들이 고구려 건국 전후의 무덤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이제 보고 있습니다. 이게 이제 고령묘자 적석총을 이 중국 학자가 찍은 겁니다. 그 다음에 이게 망강루 적석묘 지금 설명드린 거 이렇게. 그리고 이제 북부역이 전번에도 설명드렸습니다. 지금은 이제 환단곡이라는 책 속에 합본되어 있는 책인데 그걸 한번 쭉 정리해 봤어요. 별로 자료가 없으니까. 근데 이게 거의 비슷하게 이렇게 연결이 되더라고요. 그래서 108년도에 그러니까 한무제죠. 한무제가 우고를 유만조선을 멸망시킬 때입니다. 그래서 우고를 멸망시키고 군현을 설치하려 이게 이제 한사군이라는 거죠. 를 설치하려 하자 고두박한이 세상을 구할 뜻을 세워 의병을 일으켰다. 이게 동명이에요. 그래서 그가 한나라 침략군을 연파하고 물리치고 이 백성들을 끌고 어디로 갔냐? 졸본에 왔다. 그리하여 뭐라고 칭했다? 동명이라 하였다. 그러니까 지금 이 사람이 의병을 일으킨 곳이 어디냐? 요소지역이죠. 그러니까 요소지역에 코리국이 있었다는 거예요. 근데 그 코리국의 위치가 어디냐? 시라무렌 북쪽이라는 거죠. 파림자기. 네. 그래서 거기 출신인 고두박한이 졸본부여를 세우고 스스로 동명이라 칭하였다라는 얘기입니다. 네. 그럼 그 위치가 어디냐? 바로 여기죠. 이 위치. 이 정도 됩니다. 그래서 이제 원주 후기에는 이제 여기 있던 오한이 이렇게 내려와서 여기에 이제 차지하게 되는데 이 지역이 되겠습니다. 여기에 이제 이걸 설치하니까 이거를 치고 일로 빠져나간 겁니다. 그래서 졸본부여를 세우고 그리고 이제 여기에 보면 백윤년에는 경문을 전하여 열흘이 못돼 5,000명을 모아 한나라와 싸울 때마다 그들을 무너뜨리고 군대를 이끌고 구려하를 건너 요동의 서안평에 이르니 옛 고리국의 땅이었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보면 만주원류고에 뭐라고 돼 있냐면 산천조에 요하를 뭐라 부른다? 구려하 또는 거류하라고 부른다 이렇게 설명이 돼. 그러니까 구려하가 어디냐? 요하라는 얘기예요. 근데 금주부에 뭐라고 돼 있냐면 금주부지에 요하조에 서요하와 동요하로 나누어지는데 이것이 어디? 천령 서남 쪽에서 합해져 하나가 된다. 이것을 거류하라고 부른다 이거예요. 그러니까 무슨 얘기냐면 서요하가 쭉 흘러와서 동요하고 합해져서 내려가는 그 물줄기 그걸 거류하라고 부른다. 그러니까 요하 하류가 되겠죠. 하류. 근데 열화일기에 박지원 선생님이 뭐냐면 심양을 떠나서 서쪽으로 93리를 가니 그것을 거류하에 다다랐다. 이거를 주류하라고도 부른다. 강변에는 거류하보라는 보가 설치되어 있어요. 그러니까 성곽이 있다는 거죠. 그래서 거류하에 서쪽으로 23리를 가니 신민둔에 도착했다. 신민둔이 지금 어디냐? 신민시예요. 지금 현재. 그래서 그 신민시에는 거류하촌이라는 지명이 남아있어요. 현재도. 이게 지금 거류합니다. 이게. 신민, 이쪽은 신민이에요. 이쪽은 심양이 되겠죠. 심양에서 쭉 와서 박지원이 여기를 걷는 거예요. 그 여기에 거류하 보가 성이 있었다는 거죠. 이게 거류하다. 그럼 거류하가 뭐냐?
바로 이겁니다. 여기 이제 서요화가 쭉 내려오죠. 여기 동요화가 오죠. 여기서 합해져요. 이를 쭉 흘러요. 요 흐르는 요 요화를 거류화라가 불렀다. 그 얘기입니다. 자, 여기 보면은 다시 얘기해서 동명의 고국이 어디에? 코리국이잖아요. 그럼 코리국이 어디 있느냐? 시라문 안에 있죠. 시라문. 여기서 이 당시에 서안평을 쳤다 그러는데 이 서안평이 지금 어디냐? 요사의 지리지에 상경이망부조에 뭐라고 됐냐면 상경이망부가 원래 요동군의 서안평이다. 특히 그곳에 속한 호주는 요동의 서안평 현의 옛 땅이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그럼 지금 이 호주가 어디냐? 장무현입니다. 장무현. 요게 바로 이 옛날의 서안평이었다는 거예요. 그리고 이제 여기 BC 87년에 장수를 보내요. 이건 졸본부여입니다. 졸본부의 동명이 한나라를 배천에서 격파하였다. 근데 이제 배천을 뭐라고 되어 있냐면 지금 비류강으로 비정을 하고 있는데 거기는 양맥이 있던 곳입니다. 그래서 그곳이 아니고 제가 생각하기에는 신민현 쪽에 유하라는 지역이 있습니다. 아마 그쪽이 아니겠냐. 이게 이제 장무가 어디냐면 이게 지금 요하입니다. 이렇게 해서 여기서 이제 갈라지거든요. 여기 쌍요니까 요게 서요화, 이쪽으로 동요화 이렇게 갈라지는데 여기서부터 쭉 내려가는 이게 거류화라 그랬어요. 신민이 여기가 심양이고 신민이 여기예요. 그 장무가 어디냐? 여기예요. 여기가 서안평이라는 거예요. 왜? 요 나라 때 호주가 여기입니다. 이게 어디에 속하냐? 여기 이망부에 속했던 땅입니다. 예, 그거를 이제 설명을 드린 거예요. 그 다음에 BC 86년에 동명고두막한이 북부여의 해부를 위협하자 성읍을 들어 항복해 왔다. 그리고 그를 제후로 삼아 분능에 안치하는데 해부르는 그 국상인 안암불의 조언에 따라 동쪽으로 천도하여 동부여를 세웠다. 이렇게 돼 있어요. 근데 여기 삼국유사에 뭐라고 돼 있냐? 북부여의 왕 해부르의 신하 안암불의 꿈에 천재가 내려와서 장차 나의 자손이 이곳에 나라를 세우려 하니 너는 이곳을 피하라. 이것은 동명이 장차 일어날 조짐이다. 그리고 동쪽 해변에 가서번으로 가서 세웠는데 그것이 동부여다. 일치하고 있죠. 그 다음에 여기 삼국유사 또 고구려조에 뭐라고 돼요? 이것은 동명제가 졸본부여의 왕이 된 것을 말하는 것이다. 다 일치하고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뭐 정확하죠. 그리고 이제 여기 뭐냐면 86년에 졸본부여가 서암록의 상류에서 한나라와 여러 차례 싸웠다. 그 다음에 59년에 한나라가 요하의 왼쪽에 널리 소란을 피우자 여러 차례 싸웠다. 이렇게 쭉 돼 있어요. 그리고 이 당시의 경계가 그러면 어디냐? 요하라는 얘기예요. 요하. 그러니까 한나라와 졸본부의 경계가 어디냐? 요하다. 이 얘기예요. 그래서 이 후한서 동의전 동옥조조에는 뭐라고 돼 있냐? 한나라 무제가 위만을 멸망시키고 서옥조의 땅에다가 현도군을 설치했다. 그 후에 이맥의 공격을 받아 구려의 서북 쪽으로 옮겼다. 여기서 이맥은 누구냐? 졸본부여가 되겠죠. 졸본부여. 아까 설명을 다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 졸본부여는 구려라고도 표시합니다. 그래서 북한에서는 이 구려에 대해서 이제 쭉 이렇게 해놨어요. 그러니까 뭐 그 얘기가 그 얘기입니다. 그래서 이제 쭉 보시면은 요게 이제 요 지도로 모든 게 이제 압축이 되겠죠. 그래서 여기 보시면은 북부여가 여기 있었는데 이들이 이제 여기서 그 동명이 일어나서 이들을 치면서 옆으로 이렇게 빠져나가죠. 빠져나가면서 이 북부여를 위협한 겁니다. 그리고 이제 졸본부여를 세운 거죠. 그러니까 이들이 이탈해서 어디로 가냐면 동쪽으로 가서 동부여를 세웠다. 이 얘기입니다. 그리고 이들의 이 한나라와 이 졸본부여의 경계는 어디냐? 이 요하다. 그래서 요하를 서암록, 암록이
여기가 동압록이고 이쪽은 서압록이니까 서압록 또는 구려화 또는 거류화 이렇게 되는 거죠. 예, 그 얘기를 이제 설명을 쭉 드렸습니다. 그래서 이제 졸본부여의 역사에 대해서 이렇게 압축해서 이렇게 쭉 설명을 드렸습니다. 예, 이상입니다.